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이제 합법 건물됩니다. 월세 2배 받는 다중주택,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기만 해도 솔깃하시죠? 하지만 이런 대박 수익에도 함정이 있으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다가는 노후에 힘들게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싸게 나왔는데 사도 될까요? 다중주택이 수익이 더 높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제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중주택 관련해서는 시중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아서 오늘 확실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용도를 바꿨거나 주차장을 방으로 고친 건물을 말합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위반 건물로 등록된 겁니다. 이런 건물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무려 40만 채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 집주인도 본인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버젓이 위반 표시가 돼 있는데 매수할 때 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떼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오랫동안 음지에 있다가 다행인 것은 최근에 26년 5월 7일 양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조치로 대상 건축물이 요건 충족 시 지자체 심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표가 해소 및 이행강제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러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싸게 사서 양성화하면 몇 억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혹하셔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정보 첫 번째,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이 생겼으니 다 양성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모든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둘째,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주거지역인데 상업용도로 바꿔버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구조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토 자체가 수백만 원 단위 비용이 발생하고 합격 보장도 없습니다. 검토 비용 내고 불합격 나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넷째,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기준이 다르고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시와 성남시 기준이 또 다릅니다. 중개사가 된다고 해도 해당 구청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중개사 말은 보증이 아닙니다. 다섯째, 양성화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양성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요약하면 특별법은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안 맞으면 그냥 위반 건축물 그대로입니다. 아셨죠? 이제 두 번째 핵심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십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세금에서도 당하고 매도할 때도 당하고 양쪽에서 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각 세대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현관도 따로 있습니다. 각 세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합니다. 세대별로 분리해서 팔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층수는 3층 이하, 세대수는 19세대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넓게 확보해야 합니다. 세대수에 따라 주차 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같은 건물 면적이라도 주차장 때문에 실제 임대 가능한 방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가구 주택은 다중주택보다 월세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중주택이 수익률이 더 높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중주택은 어떤 건물일까요? 다중주택은 법적으로 취사시설, 즉 부엌을 공용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방마다 개별 부엌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학교 기숙사처럼 공용 취사실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구조가 합법적인 다중주택의 모습입니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 3층 이하 기준은 다가구 주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 기준이 다가구 주택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덜 만들어도 되니까 방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서 다가구 주택은 6세대를 넣을 때 다중주택은 12세대, 15세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이 훨씬 많아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다중주택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나옵니다. 합법적인 다중주택은 각 방에 부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엌이 없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요즘 1인 가구도 자기 방에서 밥 해먹길 원합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용 취사실 하나 쓰라고 하면 입주자들이 꺼립니다. 세입자 선호도가 뚝 떨어집니다. 공실이 생겨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도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임차가 잘 안 되는 건물을 누가 비싸게 사겠습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다중주택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내부에는 몰래 각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처럼 꾸며놓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마다 부엌이 있으니 들어오기 편합니다. 매물로 내놓을 때도 다가구처럼 운용되는 수익형 건물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중주택인데 실제 내부 구조는 다가구 주택처럼 돼 있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취사시설을 방마다 설치했으니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이런 건물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다중주택이 실제로 이런 불법 개조 건물인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겉보기에 수익률 좋아 보이고 공실도 없어 보이고 세입자도 잘 들어와 있으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중주택 허가를 받은 건물에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을 어긴 방식이 용도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불법 취사시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나가고 공실이 생기고 임대 수입이 끊깁니다. 매도도 어려워집니다. 사신 분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자산가에게 진짜 맞는 선택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다중주택, 즉 각 방에 취사시설이 없는 진짜 다중주택은 세입자 선호도가 낮습니다. 공실 리스크가 크고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팔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내부에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다중주택은 겉으로 보면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만 위반 건축물입니다. 언제 시정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겁니다. 양성화 가능성도 낮습니다. 어느 쪽이든 60대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정식 다가구 주택이 왜 60대에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세대에 합법적인 부엌이 있으니 세입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공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건물 자체가 완전한 합법 건물입니다. 나중에 팔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매수자 범위가 넓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삽니다. 1층과 2층은 임대하고 위층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팔기도 쉽습니다. 넷째,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다중주택보다 조금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장점을 합산하면 다가구 주택이 훨씬 유리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마음 편한 게 곧 건강입니다. 불법 건물 갖고 있으면서 언제 단속 나올까 걱정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합법적인 건물 하나 갖고 마음 편히 사시는 게 진짜 노후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수익률만 보는 겁니다. 월세 수입이 얼마냐만 따지다가 관리비용, 공실률, 수리비용, 세금을 빼먹습니다. 실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공실 15에서 20%, 유지보수 비용 연간 수입의 5에서 10%, 세금까지 다 빼고 계산해야 진짜 수익률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연 8% 수익률처럼 보여도 다 빼고 나면 3에서 4%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그냥 은행 예금이나 국채 투자가 낫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중주택을 확인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매물로 나온 다중주택을 보러 가셨을 때 각 방에 부엌이 달려있다면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합법적인 다중주택에는 각 방에 부엌이 없어야 합니다. 방마다 부엌이 있는 다중주택은 불법 개조된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실제 내부 구조를 반드시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위반 건축물을 싸다고 덜컥 사는 겁니다.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담보대출이 잘 안 나오고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팔 때도 제값 못 받습니다. 양성화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렴한 매입가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중개업자 말만 믿지 마십시오. 건축물 대장을 직접 떼어보시고 위반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수천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노후 건물의 수리 비용을 무시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은 배관, 전기, 외벽 공사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큰 수리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구입 전에 반드시 건축사나 전문가에게 건물 상태를 점검받으십시오. 건강검진 받듯이 건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 몇십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60대 이후 부동산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출을 최소화하고 관리가 쉬운 물건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동시에 주어지는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70대가 됐을 때 이 건물을 관리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신이 없다면 사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건물을 보고 계신다면 딱 이 세 가지만 먼저 해보십시오. 첫째, 정부 24에서 건축물 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건물 용도와 위반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건물 용도가 다중주택인데 내부에 부엌이 있다면 그 순간 의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해서 위반 여부와 양성화 가능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가능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구두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셋째, 감정평가사나 건축사에게 건물 현황 분석을 의뢰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확인된 다음에 계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물건은 항상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모든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엄격하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중주택은 주차 기준이 낮아서 방을 많이 넣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는 각 방에 부엌을 넣을 수 없습니다. 부엌이 없으면 세입자 선호도가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매도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불법으로 각 방에 부엌을 설치한 다중주택이 많습니다. 이 건물들은 위반 건축물이고 양성화도 어렵습니다. 시정명령 한 번에 임대 수입이 끊깁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기준 때문에 방수가 적고 수익률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부엌이 각 세대에 있으니 세입자 선호도가 높고 공실이 적고 매도도 수월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합법성을 먼저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젊었을 때와 60대 이후가 달라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에서 방어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 노후를 지킬 자산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현금을 벌어다주는 자산이면 충분합니다.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다중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위반 건축물 매입을 고민 중이신 분, 어떤 상황이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